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힘을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시간 밀떡은 이제는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만약의 전쟁사 시리즈고요. 요즘은 뭐 전쟁사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주요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번에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과 이제 방위 사업력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전 이걸 꼽고 있거든요.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불곰 사업이 뭐냐면 1990년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노태우 이제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죠. 고르바초프 둘 다 이제 고인이 되셨네요. 네네. 둘이 이제 정상회담하는 사진, 상상도 못했던 사진이죠. 그렇죠. 냉전 시대를 또 심지어 한국으로 왔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국교를 수교하고 북한이 여기서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국력 이제 외교적 그래서 유엔 가입도 이제 이걸 발판으로 좀 쉬워졌죠. 이제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 그때 이제 소련이 수교의 대가를 요구했던 게 돈이었죠. 당시 이제 소련이 많이 이제 어려웠으니까 이제 그 차관을 이제 경협 차관을 요구를 해서 약 30억 달러의 이제 경협 차관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돈 많았네요. 돈이 이제 닥닥 긁어모은 것까지. 그리고 이제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 91년도부터 이제 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91년도에 소련이 없어지죠. 해체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날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14억 정도 이제 14억 달러 정도 줬거든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을 계승하면서 소련의 대외 그 채무도 전 단계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네.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독립국가연합. 네. 아주 지금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옛날로 그렇죠. 돌아가는 거. 그때 네. CES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도 이제 그 이름으로 나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돈 날리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다행히 이제 러시아가 대외 채무를 모두 인수한다고 하면서 한숨을 좀 돌리게 됐는데 러시아도 이제 이 시기가 그 유명한 엘친 대통령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모스크바 대학교 교수들도 생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이제 상황이 되는 그런 쪽이라 당연히 이제 대외 채무를 갚을 만한 여력도 없었죠.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그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현물로 주겠다 했는데 그 현물이 뭐냐 바로 탱크, 미사일 뭐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도입됐던 게 그 유명한 T-80U. 예. 그냥 창고에서 꺼내오는 바람에 운영을 하려면 운영 요원이 와야 되잖아요. 예.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 사람도 보고 이거 너무 최신형이라 우리도 잘 정확하게 얘기할 얘기하면 창고에서 끌어왔다고 하면은 좀 뒷말하고 좀 네네.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창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바로 나온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그냥 신형. 신형. 여기서 네. 얘기한 창고는 이런 벌판 이런 데가 아니라 공장 창고. 네. 네, 출고 직전에 출고 창고였고 아우 최신형을 네, 그냥. 팁- 내부 80U. 부품이나 이런 장비들의 비닐도 제대로 안 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BMP-3 100mm 포가 달려있던 그 장갑차 같이 들어오고 이글라 대공 미사일. 대공 그 미사일. 다음에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그러니까 미사일. 발음이 비슷해서 전방에선 메뚜기라고 불렀던 하고 일류신 103 훈련기. 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좀 들어왔던 것 중에 가장 사실 사람들한테 뇌리에 있던 거는 카모프 헬기였죠. 이중 로터가 달렸던. 아, 네. 이중 반전 로터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죠.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날아다니는 맞습니다. 그런 식이죠.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상환한 건 아니고 비용의 절반은 우리가 주고 이제 나머지 비용의 절반은 경협차관 상환분해서 빼는 방식이라 러시아로서도 뭐 크게 손해 보는 방식은 아니었고 우리 쪽에서도 그때도 뭐 너무 호구 잡힌 거 아니냐라는 얘기 없진 않았지만 우리가 또 언제 적성 무기를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와서 운영해 보겠어요. 그렇죠. 한두 대 들여오는 거는 뭐 들여올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10대 20대 갖다 놓고 어떻게 운영되고 이 전차의 장단점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최신형인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시 90년대 2000년 초반에 대한민국 군의 발전에 큰 영향을 예. 끼쳤죠. 네. 러시아가 그냥 무기를 준 거예요? 아니면 무기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제 무기를 줬죠. 무기. 눈에 보였던 거는 이제 무기. 무기였던 거죠. 이제 뭐 전차라든지 아니면 네. 뭐 장갑차 이런 예. 것들이었는데 2차서부터는 이제 그렇죠. 기술을 또 주기 시작했어요. 네, 이 불곰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기술과 무기 체계를 다 준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초반을 얘기하니까 초반에 이제 현물을 주면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굉장히 따끈따끈한 걸 줬다. 이 다운그레이드 얘기는 버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러시아는 특히나 유명한 게 수출형 버전하고 자국 버전이 너무도 다른 거. 네. 엄청난 다운그레이드를 예. 하기로 유명한 방산 국가였죠. 형태인데 네. 이것이 완전히 이제 깨졌다는 거죠. 그냥 줬구나. 자국에서 사용하는 거 어쩌면 자국군도 아직 만져보지도 맞습니다. 못한 것들을 아. 줬어요. 특히 T-80U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시험 발사를 해보고 시험 운용을 해보니까 우리 군도 깜짝 놀랐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K1보다는 화력, 그죠. 심지어 방어력까지도 예. 조금 나았던 거였어요. 125mm라 당시 예. 우리로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대구경 화표였죠. 네. 그럼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차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땠어요? 90년대였으니까 지금 K1 전차가 이제 실전 배치되고 K1, A1 얘기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K1, A1도 아직 없던 시점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실전 배치된 그 전차는 없는데 K1A1 기술이 있었고 있긴 있었다. 그리고 K1은 양산이 한창 되던 네.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런 전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구권 전차라고 부르죠. 미국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항마 역할을 했던 게 당연히 이제 북한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T 계열의 전차였는데 그 전차 중에 가장 최신형을 적어도 대대급으로 들여왔어요. 30대 정도 들여왔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전차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북한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을 우리 지형에 맞춰서 훈련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불곰대대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불곰사업이라고 해서. 그 불곰 대대, 그러니까 80 전차 대대에 방문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제가 결국은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3기가 여단을 방문을 했는데 이 전차의 엔진 소리가 상당히 다르고 맞습니다. 좀 특이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북한이 T-72 최신형을 도입했다는 썰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1 업그레이드 버전인 K1A1을 개발하게 된 단초가 됐고 K1A1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72에 보다 훨씬 맞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T-80U 전차가 들어왔고 T-80U 전차가 뭐 30몇 대가 들어왔다는 동 이렇게 막 설왕설래였는데 정확하게 30세대의 T-80U가 들어왔고 지휘형 전차 2대가 대가. 들어와서 네. 결과적으로 35대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카모프 헬기 KA-32 같은 경우는 산림청,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의 담비와 같은 존재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헬기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러시아제 헬기가 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뭐 출력이 대단하고. 산림청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산불 진화인데 다른 헬기보다는 몇 배나 많은 물을 싣고 이제 아우, 쏟아 부을 수 그래서 있었으니까. 그 네. 얘기 그쪽 조종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카모프 헬기가 강풍에 강해가지고 구조 임무에도 아주 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 편안하게. 구조하고 네. 하는 예. 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적성국이기 때문에 넘겨줄 일이 없죠. 사실 살 수도 없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아니면 사도 굉장히 다운그레이드된 네. 버전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운이 좋았죠. 지금 러시아는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지금 산림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산림청에도 상당량이 들어갔지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탐색 맞습니다. 구조 헬기로 7대가 네, 공군에 공군에도 들어온 좀 거 들어갔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금 그 수리온을 산림청에서 안 사는 이유가 카모프이기 때문이에요. 아, 이 정도 성능 나오냐? 안 나는 되면- 그 말에 깨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옛날에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장점이 좀 더 많은 그 카모프 헬기입니다. 참고로 카모프 이 기종의 헬기는 러시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카모프사가 새로 카탈로그를 만들 때 항상 우리나라에 먼저 와요.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산림청 도색 예쁘거든요. 그 네네. 도색한 버전을 가지고 이제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쓰고 해양 경찰에서도 쓰고 일부 그 경찰 특공대에서도 쓰고 맞습니다. 그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불검 사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무기들은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고 그게 없다고 대한민국의 전차 전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만약에가 네. 바로 이런 불검 사업이 없었다면 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는 만약 러시아가 그냥 우리 돈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드릴게. 아니면 현물도 괜찮았던 게 석유나 천연가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여와도 됐었거든요. 뭐 자원으로 알루미늄이나 주겠다.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사실 기술을 받아들인 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대공 미사일 얼마 전에 한번 이슈가 크게 됐던 그 신궁의 시커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커를 그게 좀 이글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맞습니다. 생겼죠. 그 부분. 예, 그 자세히 보시면 각도만 틀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미스트라를 들여오면서 기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별명이 유럽의 중국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준다고 했다가 핑계대고 안 준 거예요. 사실 계약서를 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할 수 있던 게 이제 그 이글라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중 시커 기술이었는데 그 당시 그 기술을 이글라 기술을 그대로 채용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신궁이 이글라와 플러스 프랑스의 미스트랄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스팅어 기술까지 해서 좋은 것만 다 섭렵한 것이 네. 바로 신궁이고 예. 그만큼 신궁이 무기 체계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탐을 냈던 거죠. 대한민국에 좀 달라. 지원해달라 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불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과연 지금 우리나라 전차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불검 사업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뭐 전차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과연 지금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날까요? 일단 K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80U에 들어있던 방사능 핵전쟁 관련 장갑제의 기술들 일부가 이제 들어갔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21 장갑차 예. 버전 같은 경우 이제 도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됐는데 예. 저는 그게 BMP3의 영향이 큰 게 처음에 BMP3가 충격을 준 게 뭐냐면 강을 건너가면서 포를 쐈어요. 네, 포를 쏜 버전. 물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사실은 큰 충격을 줘서 아마 교리 개발에 네. 화력도 100mm 그렇죠. 화력이기 때문에 상당했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이제 지상 이제 장갑 차량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대공 미사일도 그런 영향이고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천궁 개발할 미사일 때 시스템들. 대공 미사일 시스템 했을 때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런 엔진, 추력기, 예. 그다음에 센서 예. 이런 것들은 미국도 우리한테 안 넘겨주는 기술이죠. 그때 패트리어트 살려고 했을 때 넘겨줄 수 있냐고 했을 때 미국이 no. 예, 유럽은 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뭐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결국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 우리도 천궁 미사일을 수출할 때 진짜로 한 100억 달러 정도 쏘지 않으면 기술 넘겨줄 일이 없죠 우리도. 네. 여기서 첨언드리고 싶은 건 센서 자체 기술은 있었어요. 그리고 센서의 부품들은 우리가 더 성능이 좋았어요. 서방제하고 동구권하고 성능 차이는 좀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더 좋았는데 바로 그거를 융합하고 운용하는 기술이 정말 필요했어요. 네. 예. 그거를 러시아가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없었으면은 정확히 준 거예요? 아니면 그 우리나라가 뭔가 캐치를 한 거예요? 준 것도 있고요. 예. 우주 뭐 엔진 기술은 아주 그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꿀꺽했다라고 네.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네.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나로 개발할 때 그 로켓 예. 있거든요. 이게 모델이 러시아제 안가라 로켓이었는데 원래 계약할 때 들어올 때 예. 모형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실물이 들어왔어요. 왜요? 모르겠죠. 그거는 우리는 이제 계약서에는 모형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술진이 얘기해 그 준 외의 정확한 답은 이제는 밝혀졌습니다만 러시아의 행정적 실수였어요. 네. 원래는 모형 들여오는 걸로 모든 서류에 돼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행정적으로 실수를 한 거죠. 진품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려내다. 그게 잘못 갔어. 다시 돌려줘. 했는데 이제 낙장 불입이죠. 왜? 우리가 왜 돌려줘야 왜 돼? 보내주고 줬으면 그래. 땡이지. 네. 뭐 아직도 우리가 실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뜯어보고 이제 그렇죠. 연구를 했구나. 이게 그때 소문에는 뭐가 있냐면 모형을 만들 돈이 없어서 그냥 창고에 있던 실물을 가져왔다라는 얘기 정도까지 있을 정도였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게 실수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수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네, 실수인지 아니면 뭔가가 개입된 실수인지는 이제 뭐 영원히 밝혀질 일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술이 있지만 이거를 운영해보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조합하는 1+1이 2가 되는 거는 이제 수학이지만 기술에서는 1+1이 -20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들 같은 경우를 받아들인 네, 그래서 천궁 대공 미사일이랑 러시아의 S 시리즈 미사일이랑 생긴 게 비슷하네? 라는 얘기가 뭐 사실 괜히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 해성 대함 미사일의 이제 차기작이죠. 지금 한참 이제 영국 개발하고 있는 네. 차기 대함 예. 미사일 역시 이제 러시아의 기술이 이제 상당히 여기서 뭐 대놓고 얘기하죠. 한국식 야혼트다라는 얘기. 이제 예. 초고속 대함 미사일 기술 역시 현재로서는 이제 러시아의 기술적인 도움.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줄 리는 없고요. 차관이 돌려주는 조건을 이제 받았던 기술들이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불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은 이런 기술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미사일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많이 퇴보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막 개발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유도 무기 체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지금 수준에 절대 오를 수가 없어요. 자력으로. 그렇죠. 자력으로 얻는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보다는 엄청나게 퇴보돼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고. 가장 이제 그러면은 불금 사업을 했을 때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은 미사일 미사일 분야. 맞습니다. 그렇죠. 유도무기 체계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이 한 10년 정도? 그렇죠. 10년 정도 우리가 더 늦춰졌을 거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그다음에 많은 실패 이런 거죠. 그걸 다 그러니까 겪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힌트라도 얻었어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머리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분들 밤낮으로 노력하시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만 예. 그 불꽃을 터트리는 게 한 10년은 뒤쳐졌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그때 막 전설적인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기술자들은 들어와서 이제 딱 요것만 알려주고 더 알려주지 않고 막 심지어 계약서상에 알려줘야 되는 것도 난 몰라, 자 배째 막 이렇게 프랑스가 하는데, 유명하죠. 네,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보드카를 워낙 좋아하셔서 예. 세르게이 씨 이제 보드카 드시면서 우리 집에서 그죠. 오징어 네, 뜯으면서. 뜯으면서 근데 이거 야혼트 이거 배선이 이게 약간 이상한데 그럼 사실 진담이네.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캐치를 했다는 그거 거. 제가 아는데 사실 이러면서 이제 네, 이거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에이, 흰색이야. 네, 이거는 파란색, 빨간색은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거야. 이 정도는 뭐 기분 좋게 네. 알려준다 막 이런 식으로. 보드카도 없어? 막 이러고 이제 네. 창고 딱 열어보면 이제 모처에서 사준 보드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뭐 그런 비슷한 에피소드. 뭐 사실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뭐 과학기술이나 군사기술 얘기하면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막차예요. 지금 러시아가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이제 관련 기술 넘겨줄 일은 없고요. 우리도 넘겨줄 일이 없고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 막차를 타고 우리 뒤에서는 이제 이 관련 문들이나 예. 게이트는 닫혀버린 거예요.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이제는 그렇죠. 우리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쳤어요. 이거를 다른 나라한테 주게. 안 우리도 되죠. 어렵게 맞습니다. 지금 구성하고 그래서 우리도 제작한 방산물자를 넘겨줄 때 이제 기술 이전을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 꼼꼼히 이제 당연히 따져보고 많이 있는 생각해야 거죠.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에피소드랄지 그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 하나 또 이 불곰대대 또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면은 주한미군이 이 전차부대나 기갑부대 같은 병력을 이 순환 배치를 하거든요. 순환 배치를 해서 새로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면 꼭 불곰대대 갑니다. T-80 전차를 대대급으로 이렇게 같이 훈련해 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하지만 네.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완전히 해체를 했고요. 그 전차는 KCTC 네, 그쪽으로 또 보냈죠, 그쪽으로 지금. 일부만 보냈고 이제는 14대 정도만 실제 운영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도입한 지 30년 정도 지났고 부품 소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17년인가 18년에 러시아에서 이제 돌려달라, 되사겠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도 군복이 150만 벌씩 없어지는 나라라 실물이 필요하거든요. T-80이 이제 30대라도 있으면 어쨌든 저기 좀 더. 상태 좋은 거 많이 있네. 그거 좀 네. 다시 좀 사면 안 될까요? 그러긴 했지만 이제 우리로서도 KCC에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좋은 운용 방식이에요. 예. 이제 소련제 전차를 눈에 보고 여러 가지 훈련하고 KCC엔 최근에 이제 미군들도 와서 훈련을 네네. 자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 뭐 네. 아주 자주는 아니어더라도 정기적으로 하는 그럼요. 건 맞아요. 그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 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팩트는 이거예요. 불곰 사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궤도로 가는 건 맞고 맞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뭐 완전히 정말 막혀가지고 나락으로 간다 이거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리고 그 불곰 사업은 아까도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드린 건데 불꽃을 터트린 거지 네. 불꽃을 활활 타게 만든 거는 우리였어요. 그리고 서방의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된 맞습니다. 거지 그냥 러시아 기술이 그대로 들어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게 네. 동구. 서구와 동구가 합쳐진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위시한 그 기갑 전력도 어떤 면에서는 유도무기 체계하고 전혀 달리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와 그와 동급 이상의 전차가 전차를 있었으니까. 개발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특성을 본 거죠. 어느 정도 특정 분야의 어떤 기술들을 좀 알아본 정도. 군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완전 좋아하진 않았고요.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636 사업이라 그래서 킬러급을 세 척을 도입하라고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는 바람에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실사를 가보니까 이건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네. 아니라고 해서 그 무산이 됐던 그렇죠. 그런 그리고 사례도 대형 중형급 공기부양정은 아예 이제 물에나라고 그러죠. 네, 네. 아예 물에나라고. 지금은 퇴역을 하는 네. 상황이고 들어올 때부터 좀 잘못 네.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럼 뭐 불곰 사업의 실패 사례도 좀 있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불검 사업이 없었으면 그러면 우린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을 그렇죠. 거예요. 특히 네. 이제 미사일 분야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도무기 체계 분야에는 우리가 득된 게 많았다. 예, 비용 이상으로. 반대급부로. 네, 네. 그것이 이제 결론이었고 참 우리나라는 뭔가 그래도 타이밍상 비용도 줄이고 되게 가성비 있게 참 잘 나가는 것 이게 같아요. 진짜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시기가 아니었으면 이게 러시아가 자기국의 그런 중요한 군사 기술들을 퍼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현금이 필요했던 시기고 네. 그런 빈곤했던 행정- 시기라 그렇게 했던 거지. 지금 같으면 행정상의 하긴 혼란도 좀 많이 겹쳤고. 맞아, 네. 러시아도 되게 어수선했을 맞습니다. 거니까 그냥. 네. 예. 맞습니다. 어수선한 러시아를 통해서 민스크 같은 네. 그런 그 항공모함도 그쵸. 들어온 적이 있죠. 맞습니다. 고철로 들어왔지만 고철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의식의 변화만 있었으면 좀 더 빨리 항공모함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검 사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런 거인 반면에 네. 불검 사업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제가 방향으로. 갈 수도 네. 있었다라는 게 우리 그쵸. 세 사람의 공통된 네. 의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네요. 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식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동구권의 무기 체계나 개념을 좀 받아들인 측면이 없진 않았어요. 그 K 시리즈 전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베이비 에이브럼스라고 불러서 서구권 전차보다는 동구권 전차에 조금 가까운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K2표 네, 그렇죠. 네. 그다음 군사 교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소련식 제파 전술에 우리가 가장 근접한 마지막 군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 교리상, 그다음에 전쟁의 특성상 동구권의 군사 기술과 개념이 필요했는데 그 개념을 현실화할 때 필요한 무기라든지 아니면 기술들을 들여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구에 남아 있는 마지막 냉전형 군대이자 서구의 무기를 가지고 동구권의 작전 개념을 쓸 수 있는 군대라는 아주 특이하고 아무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군사적 포지션을 갖추는데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는 보드카와 몇 가지로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다른 나라 같으면은 지금 시도조차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네. 우리나라도 어지간히 술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운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표현. 사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몇 안 되는 행운이었었고요. 그게 이제 지금 불꽃이 터지고 그 불꽃이 던져준다고 다 불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사람을 갈아넣고 사람을 연료로 막 태워 넣어서 인적 자원. 네, 인적 자원에서 지금 뭐 미사일로 따지면은 핵 있는 거 빼고는 우리 다 만들었잖아요. SLBM서부터. 네, 그게 불곰 사업에 큰 뭐 어느 정도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네, 불검 사업 이렇게 봅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백전불패. 뭐 의미이지 않을까 싶고 우리에겐 행운이었습니다. 또 다른 불검 사업 제3차 불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예 걷어차지 않습니까? 너 받을 건 다 네. 받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불검 사업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얘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만약에 시리즈가 이어질 것이고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